안녕하세요. 부부 상담 계속 강의 진행합니다. 제5장 초기 면접의 구조화까지 계속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초기 면접의 구조화, 이제 부부 내담자와 상담자가 만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나누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초기 면접의 실행에서 부부 문제에 대하여 부부와 상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상담 계획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부부 간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담자는 부부의 관점을 통합하거나 분리하거나 차별화할 수 있다. 부부의 관점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을 서로 의논하면서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한 관점을 또 통합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분리시키기도 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정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의 문제에 함께 참여하는 상담자가 참여하는 합류하기. 부부와의 합류 과정은 상담자가 부부의 복지에 관심이 있고 그들의 차이점을 존중해주며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만남 속에서 내담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가치, 인격, 그분의 인간성 모든 것을 수용하고 공감하는 그런 관점에서 내담자를 바라보고 함께 그 문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문제에 대하여 상담자는 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의 문제를 도와서 부부가 건강해지고 관계 질이 높아지고 성장하는 좋은 그런 관계로 돕기를 원한다는 그런 인식을 깊이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부부 문제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류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에 참여해서 함께 문제를 나누고 돕고 세워가며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의 성공을 위해서 부부 상호 관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상호 관계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인터퍼스널 상호 관계다. 함께 살면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만들어낸 문제이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도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고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문제를 같이 풀어가야 되고 같이 그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기 위한 동기와 의지와 또 모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하는 방법으로 상담자가 부부를 존중해주고 또 관심을 깊이 기울여주고 반응해주고 의사소통을 함께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상담자는 종합예술가와 같이 한 인간을 다루고 조율하고 또 진단하고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조적인 그런 코치도 되고 또 유능한 지도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또 함께 삶을 나누는 친구도 되어주는 종합 예술가와 같은 그런 능력을 그런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문제에 잘 참여하고 합류하게 되면 문제를 쉽게 바라보고 또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에게 취미, 또 그들의 관심사를 우호적으로 질문해 본다. 도대체 어떤 문제에 서로가 관심이 있고 또 취미가 무엇이며 또 그것에 대해서 함께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의 관계 문제, 부부의
진정한 핵심 문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각자의 경험, 입장, 행동을 상담자는 인정해 주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갈등의 의미, 문제의 핵심을 잘 공감하면서 파악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 문제에 함께 상담자가 남편과 아내의 부부 문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제 상담자는 진정한 핵심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파악하면서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간략하게 만들고 명령화시켜서 이제 목표를 세워 나가게 되는 것이죠. 10번째, 관계에서 강점, 장점, 옳은 것, 잘하는 것을 정의하기. 상담자는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강점에 초점을 둔다. 무슨 뜻인가 하면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문제를 크게 확대시키고 부부간의 문제만 자꾸 파악하고 찾아내면 핵심적인 그런 해결책, 해결의 방향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알아야 되지만 부부의 어떤 장점, 강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탈출구 방안, 이런 데 초점을 두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부부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 관계가 좋아지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또 상담자를 통해서 아주 힘든 관계, 또 어려운 관계, 끌끌한 관계,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심각한 관계에서 상담자를 개입시켜서 상담자가 중보를 하고 중간에 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면 문제 해결은 우울증의 문제였다, 아니면은 남편의 어떤 밤에 늦게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아내를 괴롭히는 다양한 갈등의 요소가 있었다 할지라도 관계가 좋아지면 문제 해결은 아주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다. 문제가 심각해도 관계가 호전되고 관계가 좋아지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되고 발전되고 성장하여서 쉽게 상담이 진행될 수가 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문제 해결보다 더 앞서고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합류를 위해서 부부의 강점 발견에 부부의 좋은 점, 잘하는 점, 장점, 또 부부가 더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점들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침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부에 대해서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상담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잘 강조해 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 아내가 남편을 또 여러 가지 이 대화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취하는 태도들, 이런 것을 잘 관찰하면서 상담자는 긍정적인 것, 지금도 가능성이 있는 것, 두 부부가 발견하지 못한 것 가운데서 좋은 것들, 강점들이 아마 상담자의 눈에는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것, 부정적인 것, 또 흠잡을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상담자 입장에서는 부부간에 서로의 보지 못했던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바깥에서 보기 때문에 행동을
유심히 잘 보면 좋은 점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면서 긍정적인 것을 자꾸 강조해 주면 의외로 마음문이 쉽게 열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격려해 준다. 부부 자신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이야기, 아내의 고충, 남편의 직장에서의 아픔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격려를 해주는 거죠. 사람들은 어차피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이야기 속에서 문제가 만들어지고, 이야기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이 형성되고, 이야기를 통해서 부부간의 그 가정 안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야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야기, 자신들에게 특징적인 그런 이야기를 잘 찾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지지해주면 그들의 이야기에 새로운 해석과 의미가 부여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뜻을, 비전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부가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강조하기.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 갈등이 있는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관계가 조금 더 호전되면 서로 마음문을 조금만 열게 되면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는 과거에 사랑했던 것, 과거에 좋았던 추억들, 과거에 끊임없이 함께 하면서 만들어냈던 삶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특별하게 그렇게 마련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상담자가 주선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 또 그동안 남편이 잘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면 특별히 시간을 서로 조율해서 또 여행이라든지 또 두 사람만 은밀하게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강조해주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기. 아내의 잔소리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아주 아름다운 관심사, 남편의 투박함을 남자다움, 이렇게 부정적인 여러 가지 그동안의 태도나 말들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다시 바라보고 다시 의미를 만들어주고 또 용어를 붙여주고 긍정적인 것으로 재해석할 때에 삶의 모양이 달라지고 삶의 상징성, 삶의 그림자, 이미지가 새롭게 구성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부가 잘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그동안 자기들은 몰랐지만, 부부는 잘 몰랐지만 남편도 아내를 부단히 생각하고 있었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애쓰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상담자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이 발견되어지고 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 남편도 아내를 다시 보게 되고 아내도 남편의 색다른 면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갈등 관계에서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잘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잘하는 것 자체를 또 밉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상담자는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주고 새로운 관점에서 그들의 관계를 또 의미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는 부부의 스타일과 속도에 적응을 해줘야 된다. 상담자는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언어, 태도, 행동 스타일과 속도에 따라서 부부를 이끌어 가기보다는 부부의 대화 스타일과 부부의 행동 어떤 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부부가 주인공이 되도록 부부가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부부의 어느 내용과 느낌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개방형 질문, how 같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부부의 어느 내용과 느낌을 반영한다면 대화가 상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럽고 온유할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상담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마음이 공감이 되고 반영이 되고 또 마음문을 열게 될 때 이제 상담은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을 향해서 전진하고 마음문을 열어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상담에 있어서 동기가 누가 먼저 시작이 되었는가, 누가 먼저 상담을 하려고 했는가, 변화의 초점을 어디에 있는가로 확인하는 것이죠. 남편이 상담을 하자고 시작하기로 했다.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했다에 따라서 변화의 원동력, 변화의 초점, 또 변하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의 출발점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남편이든 아내이든 내담자 가운데 변화의 동력이 큰 사람을 계속적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과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차이는 굉장한 개입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상담에 참여하는 것이나 상담에 대한 그런 열심, 동기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특별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특별한 동기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상담에 대한 그런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도록 다양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문제쟁이, 불만이 가득 찬 내담자가 있다면 불만을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문제로 좁혀가는 것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정의를 상담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담의 방향성, 상담의 작은 목표, 또 각 회기마다 상담이 어떻게 계획되고 설정이 되고 상담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정의는 가능한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또 쉽게 문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를 크게 보면 상담자가 문제를 크게 보면 자기 스스로 짓눌리고 또 문제에 억압이 되어서 상담을 올바르게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담은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내담자 두 사람과 함께 이 문제를 이렇게 아마 하면은 될 것 같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 문제에 대해서 통제, 문제를 스스로 잘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간결한 문제로 만들어 버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문제를 크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진단과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 진단은 부부 양쪽의 관점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부 한 사람의 관점만 보지 말고 남편과 아내 모두의 관점을 함께 포함하는 그런 문제 진단이 돼야 된다. 한 사람 얘기만 다 듣고 한 사람 얘기를 듣지 못한다면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문제의 진단이 될 것이겠죠. 양쪽의 관점을 공히 잘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일로 여기 오게 되었는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양자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나누면 아마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진단과 평가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가족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이 문제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게 이제 한번 질문하고 평가해 보는 것이죠.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는가,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함께 살지 못할 것인가, 이혼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또 내담자는 각각 부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부부 문제에 대하여 비난하지 말고 또 상담자는 너무 이런 충고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재정의해야 한다. 상호작용, 함께 만들어낸 문제다라고 정의를 해야지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의 문제로 서로 받아들이고 인식을 하면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 당신과 나와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할 것이고 당신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기 상담의 결론, 내담자와 접촉을 하고 부부와 가족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첫 면접에 약속을 하게 되고 부부와 합류하고 강점과 자원의 발굴에 초점을 두고 문제 진단과 평가를 하는 이런 이제 초기 상담의 과정이 있겠죠. 이런 게 이제 부부 상담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보다 요약시키고 명료화시켜서 다음 단계는 좀 더 목적을 향해서 부부 상담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데 5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부부 상담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부부 내담자도 있다. 부부 한쪽이나 양쪽 배우자와 동맹이 빈약할 때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약속을 잘 깨어버리고 신뢰가 없을 때 이럴 때는 부부 상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표에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상담의 목표를 또 문제를 진단하고 상담의 목표를 정하는데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한쪽이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간에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있을 때도 그렇겠죠. 부부간에 어떤 병리적인 특성, 우울증이나 알코올, 불안 이것이 심각하게 있을 때 이거는 개인 상담을 먼저 하고 개인 상담을 하고 상태가 좀 호전되었을 때에 부부 상담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부부 상담에 진력이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실패했었다. 이런 부정적인 상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부부 상담이 적합하지 못할 경우는 주로 개인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상태를 더 호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5장을 마치겠습니다.